지난 시간에 점찰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원광법사의 사상적인 토대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그 원광법사라고 하는 위대한 스님의 저술이 남아있지 않아서 참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원광법사의 사상을 유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기록으로만 보면 이분이 열애장 사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애장 사기, 열애장 대승불교의 사상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참 그 제목 자체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이 어른의 법문이 얼마나 멋들어졌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 책의 제목만 남아있고 그 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어떤 사상 그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데, 그 다음으로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이분이 중국 유학 시절에 과연 어느 문화에서 공부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동국대학의 교수로 근무를 했었는데, 만약에 제 제자들이 나한테 배웠다 이렇게 그 말을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뭘 배웠겠습니까? 저한테 화학을 배웠겠습니까? 생물학을 배웠겠습니까? 저한테 배운 건 불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광법사가 중국에서 공부했던 스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광의 사상을 짐작하게 하는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중국에서 호구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11년 동안 계셨습니다. 호구산에서 급법사라고만 전해요. 그 이름이, 원광법사의 스승이 전체의 이름도 모르겠고 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법사님한테 배웠는데, 이 급법사가 누군지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다만 급법사는 누구냐 하면은 승민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광법사는 승민이라고 하는 스님의 손주상좌가 되는 셈이죠. 이 승민이라고 하는 분은 쿠마라주이바의 사형, 네 위대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승민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쿠마라주이바는 굉장히 위대한 역경승이었잖아요. 경전을 번역하는. 그런데 그 쿠마라주이바의 번역, 혼자 개인의 힘만으로 팔만대장경을 번역하는 일은 힘에 부치거든요. 이거는 그 이후에 경전을 번역했던 현장 스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법사가 이렇게 보면 제가 공부하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대반야바라밀경 600권을 번역했다. 아니, 이게 사람인가? 아무리 한장복원이 지금의 그 600권 권수보다는 작다고 할지라도, 쿠마라집경도 마찬가지예요. 쿠마라주이바도 번역 보면은 용수보살의 대지도론 200권을 번역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때 가만히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 스님이 인도 유학을 마치고 산스크리트로 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제 지금은 서안이라고 부르고 옛날엔 장안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당태종이 특별히 현장 큰 스님을 위해서 대안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안사의 여른이 안주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경전 번역을 도와줄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마 이분이 그 당시 중국 인민일보 같은 데다가 광고를 냈을 것 같아요. 경전 번역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 모집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산스크리트, 중급, 고급, 그 다음에 고급반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경전 강독반입니다. 직접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밑에서
현장 스님만은 못하겠지만은 그의 버금가는 실력을 가진 제자들이 수백 수천 명이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스님께서 고마라지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경전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번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번역을 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문장투로 바꾸는 윤문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틀린 것을 고치는, 교정하는 거는 아마 쿠마라주이바가 직접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팀으로 움직였던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면은, 아, 쿠마라지바의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다 중국 사람들이죠. 쿠마라집 그때 이미 중국인으로 귀화했으니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로 꼽히는 승민에게 배웠다고 하면 그 제자 역시 뛰어난 분이었던 게 틀림없을 거고, 아마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원광법사가 인도 고전어도 상당히 익혔을 거로 보고, 이 급법사와 승민의 사상 계통은 뭐냐 하면 섬론종 계통의 사상가들이었어요. 중국의 섬론종이라고 부르는 종파는 섭대승론이라고 부르는 불교의 위대한 경론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종파로 만든 그런 것들인데, 이 대승불교의 진수 중에 진수였던 섬론종을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원광법사의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이라고 하는 시점은 아직 우리 신라의 불교가 걸음마도 하기 이전이에요. 불교가 도입되기는 했지만은 2차 돈성사가 순교하신 것이 527년이면은 그게 불과 7, 80년밖에 안 되니까 전혀 불교가 대중들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시기거든요. 이럴 때 모든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원광법사가 뭘 법문하고 뭘 가르쳤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섬론종에 소속되어 있는 중국 스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원광의 사상을 유추했을 때 가장 토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섭대승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광의 사상적 토대라고 하는 주제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